바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지금 더 하락을 해가지고 113K까지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간밤에는 112K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캡처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캡처를 했을 때보다는 살짝 올라왔네요. 이더리움도 조금 더 올라왔고 비트코인도 조금 더 올라왔는데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도 지금 어제 대비해서 더 낙폭을 키우게 됐고, 또 비트도 뭐 하락이긴 하지만 자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이 미 증시, 특히 빅테크가 또 흔들렸거든요. 기업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지금 3%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AI 거품이 꺼지는 걸까라는 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8월, 9월에 한 번은 얻어 터질 각오를 하자라고 이번 달 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또 저의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리플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리플도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디 마음 편한 투자를 좀 하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부지런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다시 공포로 빠지기 시작한 시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월 만에 공포 단계에 이제 빠졌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그리드에 탐욕 단계에 있다가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 공포 지수가 이제 피어, 두려움 단계, 공포 단계에 지금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2개월 만이라고 하니까 2개월 전이면은 한창 그때였나요? 그때 한창 그 이란, 이스라엘 그때였을까요? 어쨌든 지금 뭐 2개월 만에 공포 단계에 왔다라고 하고, 무엇보다 지금 빅테크가 어제 흔들렸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무려 3%가 넘는 3.5%의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AI 기업 중에 이제 최근에 막 떠오르고 있는 이 팔란티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제 무려 마이너스 9%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빅테크의 이 기술주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1.4%, 그리고 뭐 아마존도 메타도 2%가 넘고, 구글은 그나마 조금 덜했고, 테슬라도 지금 2% 가까운 이런 하락이 나기 때문에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또 팔란티어가 큰 폭으로 빠지게 되니까 좀 이제 AI 그 거품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요런 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그래도 플러스 0.02%의 가까스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 분석글을 올릴 때만 해도 요거보다는 컸거든요. 요거보다는 커서 한 0.4에서 0.5%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상승분을 다 거의 다 반납을 하고, S&P 500은 마이너스 5.8%,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6%니까 이 빅테크의 영향으로 지금 나스닥이 조금 더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에 AI 거품론의 기술주가 약세, 특히 이 엔비디아가 3%나 지금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이제 이 AI 거품이 꺼지는 것일까? 만약에 정말 이 AI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이제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거품이 진짜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그 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의 관점은 어떠하느냐 말씀을 또 드리면, 저는 당연히 이 AI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즌 종료로 향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시기적으로
거품이 빠질 만한 기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8월 22일 밤 11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 때 이제 파월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8월 28일 오전 9시 이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8월 27일 장 마감 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5시 이후, 장 마감 후니까 오전 5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AI의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월 29일 날 금요일 밤, 다음 주 금요일 밤에 이제 9시 반에 개인 소비 지출 PC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PC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그 대표적인 물가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특히나 이번 주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먼저 거품이 빠진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인간의 심리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품이 지금부터 빠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빅 이벤트 이후에 어떻게 장 흐름이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전부터 거품이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인간의 심리적 관점에서 봐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심리적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심리적인 관점에 봤을 때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먼저 거품이 빠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 이 AI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이 또 중요한 거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보는 2분기 실적 예상이 어떠하느냐, 그래서 보시면 주당 순이익으로 볼 때 약 한 1달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는 45빌리언이니까 그러면 한 이게 450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죠? 빌리언이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1분기 때 그 매출은 어떠했느냐, 1분기 때가 지금 44빌리언이었고 그 다음에 EPS는 0.8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것은 매출도 2분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EPS, 주당 순이익도 0.8에서 1달러로 보고 있으니까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 3분기 전망,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가 안 좋다면 이제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그 전망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또 3%니까 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이 AI 거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현 시기상 엔비디아의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더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3분기 이제 가이던스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 가이던스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 중국의 그 칩이 수출이 지금 금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이 이제 따라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수출 제한을 걸어놨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또 이제 풀어줬어요. 그게 H20 칩이었죠. 그런데 또 어제 나온 소식이 그 H20 칩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수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앞으로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매출 증가는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전망도 이제 좀 꺾이지 않고 또 괜찮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거품이 빠질 만한 그 시기가 아니다. 일단 요걸 다 겪어봐야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이 지금 꺼지는 이유가 아니다라고 본 것을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봤었고, 두 번째는 누군가는 지금 입 벌리고 신이 났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제가 요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관세 쇼크가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이때 바닥을 찍고, 관세 쇼크가 이때 올라왔던 게 관세 영향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때 상승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관세 쇼크는 계속 이어졌었고, 뭐 그때 이제 뭐 8월 달이었죠. 8월 1일 날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재판에서도 미국 그 사법부에서도 이 관세 약간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1심에서는 이제 그 관세를 철폐해야 된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뭐 지금 2심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뭐 영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진짜 관세가 부과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또 굉장히 많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매우 규모가 작은 유튜버고, 저보다 훨씬 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경제 유튜버가 있는데, 그 경제 유튜버를 저도 즐겨 보거든요. 즐겨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맞아? 그러니까는 관세 쇼크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관세가 지금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맞아? 라는 얘기와, 또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있고 하락을 하고 얼마 하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지난 데이터 패턴 보고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좀 써있는데 제가 약간 좀 흐리죠. 어쨌든 얼마 하락하지 않고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맞아? 이 얘기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고용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짝 떨어지게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맞아? 라는 얘기를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완벽한 타이밍에 오르는 게 아니라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인플레도 약간 불안하고 관세도 여전히 불안한데 지금 이렇게 AI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맞아?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도 시장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은 흘러갈 뿐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엔비디아가 뭐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어쨌든 방향이 크게, 뭐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락을 하게 되니까 지금 떨어졌다고 또 신이 난 그런 또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 벌리고 있다라고 직접 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그것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의 심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봤을 때 지금 누군가는 여기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맞아 할 동안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왔고, 이만큼 하락을 하니까 또 결국엔 이제 밑에서 입 벌리면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입 벌리고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아직까지 AI 거품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절대 그것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데거든요. 저는 그냥 인간의 심리를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입 벌리고 지금의 하락이 신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AI 기업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락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미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미 현금화를 많이 시켰고 지금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는데 계속 상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찔끔 떨어지니까 이게 맞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고 싶어서 안달난 상황에서 AI 거품이 꺼질 리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물가지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15일날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제 좀 PPI가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제 긴급 라이브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날 영상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더더욱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정확히 2주 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정확히 2주 뒤니까 다음 주 금요일 29일 날 9시 반에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예측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지수 발표가 중요해진 만큼 다음 주에 있을 이 PC에 매우 큰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 CPI, PC가 만약에 튀게 된다면 미 증시도 그때는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어느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나올 이 물가지수가 튀는 게 나온다. 그럼 그때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제가 만약에 그 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시나리오까지도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은 아직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그 숫자보다 이 조회수가 아직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요약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하는 바람에 요약본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한번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직 이 물가지표가 튈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나올 이 물가가 지금 PPI 같은 경우도 예상을 깨고 확 튀어가지고 지금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PC가 아직은 튈 시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어디까지는 일단 제 예상이니까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물가지표인데 물가지표가 아직은 튈 시기는 아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아직은 AI 거품이 빠지는 그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이냐? 그럼 AI 거품이 지금 빠진 게 아니면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단기 흐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흐름은 진짜 아무도 모르고 설령 제가 맞추고 틀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 흐름은 마치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가 선물을 투자를 해가지고 상승에 베팅하고 하락에 베팅하지 않는 이상 단기 흐름을 맞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단기 흐름을 보고선 중장기의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단기 흐름을 맞추고 틀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단기 흐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현재 그 상황을 또 체크를 해보면 비트, 청산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2주 누적으로 했을 때 115K 그 부근에서 요 노랗게 쌓여있던 이 롱비팅 물량을 청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죠. 결국에는 청산을 시켰고 저는 여기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의 그 예상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도 어쨌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됐으니까 그 롱비팅 물량까지도 지금 청산을 시키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잠깐 다시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현재 2주 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롱베팅 물량이 쌓여있긴 하거든요. 쌓여있긴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0K에서 살짝 떨어져 가지고 한 108K 정도까지도, 그죠? 108K가 한 요 정도인데 2주 누적으로 했을 때 108K 정도까지만 하락을 해도 완전히 다 청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로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 개인적인 단기적인 관점은 115K에서 노랗게 쌓여있던 그 롱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키고 올라갈 수 있다 보지만 그럼에도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어쨌든 이 111K에 그럼에도 이 약간의 노랗게 이 롱베팅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열어두고는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어쨌든 111K니까 기존에 그 바닥 가격이 112K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 112K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간밤에 하락을 했을 때 112K까지는 하락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볼까요? 112
112.5K까지 하락을 했네요. 그죠? 112.5K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111K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게 된다면 쌍바닥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흐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흐른 것을 봤을 때 약간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12K를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하고 올라갔는데, 어제는 아직까지는 여기를 또 터치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살짝 좀 애매하다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결국에는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그 전날에 21선도 깨지고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51선까지 모두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추세로 보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21선과 51선까지도 이제 단기 추세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1선과 51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단기 추세는 꺾였다라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보는 그 주요한 지표가 이제 20일, 50일, 120일, 200일, 300일이잖아요. 그럼 다음이 이제 120일인데, 근데 121선을 딱 보면은 108K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121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반드시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121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요때 아까 2주 누적으로 봤을 때 108K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2주 누적으로 쌓였던 모든 롱베팅 물량이 다 청산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상승이 나올 때는 개미들을 털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있는 단기적으로 쌓였던 2주 누적으로 쌓였던 이 롱베팅 물량은 다 청산시킬 수도 있다고 볼 때 108K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써놨지만 이 121선, 그렇다고 해가지고 121선이 지난 흐름으로 봤을 때 딱히 이 지지선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뭐 121선을 뭐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 그런 곳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21선, 51선을 깨진다 하더라도 121선까지 가서 뭐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1선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때를 보시게 되면은 요 121선이 요 하늘색 요 선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요 파란색 선이 21선이고 요 주황색 선이 51선이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1선과 51선이 쭉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요 파란 요 하늘색 요때 그러니까는 21선과 51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결국에 이 12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왕창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21선이 깨지면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200일선, 뭐 300일선까지도 이제 깨고 내려갔다가 상승이 나갔던 것인데, 이렇게 봤을 때 121선이 딱히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에 121선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곡소리가 날 수 있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딱히 121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121선까지 뚫리게 된다면 찐 곡소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121선, 요 108개까지 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몰라요. 시장이 얼만큼 공포를 주면서 개미를 털어낼지 그거에 달렸는데, 근데 만약에 121선까지만 떨어진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에 121선을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즌 종료네, 이제 끝났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121선도 일단은 또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흐름을 체크를 해봤을 때 하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115K를 깨고 내려가면서 112K도 떨어졌고, 또 아직 쌍바닥을 찍은 것도 애매한 상황이고, 하락 추세도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일봉상으로 봐서도 21선, 51선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방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지금 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날 제가 라이브 방송 이달 초였죠. 폭등장은 반드시 온다. 단 얻어 터질 각오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으로 이때 그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날 제가 지금 이 PT 자료, PT가 아닌데 어쨌든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8월, 9월 연속 상승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연속 하락은 있었다. 그래서 8월이 상승이었으면 9월은 반드시 하락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뭐 8월이 하락이었으면 9월은 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과 9월 중 한 달은 얻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8월, 현재는 어떠하느냐 체크를 해보면 지금 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월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승형 플러스였다가 지금 이제 음봉으로 또 전환이 됐거든요.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2%인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진짜 찐 공포, 찐 곡소리는 아직은 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럼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8월 한 중순경에 8월 이때가 8월 14일 날 그러니까 충격의 PPI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딱 찍었어요. 딱 찍고 이때 이 영상에서 제가 지난주 그때가 목요일이었나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 패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찍고 바로 그러니까 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흐름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 5%나 한 10%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하방으로 내리꽂았죠. 그 충격의 그 PPI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 패턴 감안시 조정 후 재돌파 이런 흐름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또 8월이고 9월 계절적인 요인으로 또 약세의 달이기 때문에 요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상 그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고점을 새로 돌파할 때마다 고유한 패턴이 좀 보였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또 보실게요. 미 대선 이후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보시면 한번 떨어지고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거의 안 보이는데 이때가 살짝 더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바닥을 한 번 더 깨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때도 이때가 이제 관세 쇼크가 있었을 때 기간도 길었고 낙폭도 한 30% 정도 나왔을 그때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살짝 경신한 다음에 떨어져서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 다음에 4월 달에 다시 한번 바닥을 이때 저점을 깨고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쭉 간 것이 아니라 조정을 또 겪었는데 이때도 한번 바닥이 나오고 반등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바닥이 이때의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바닥을 또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지난달 7월 달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살짝 깨고 조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한 10% 정도 쭉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그 기간은 비록 짧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이번에 다시 한번 찍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한번 살짝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사상 최고가를 얼마 전에 찍었다. 지난주에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패턴을 딱 봤을 때 딱 보이죠? 2번 정도, 대략적으로 한 2번 정도의 이 바닥을 확인하는데 근데 첫 번째 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더 아래로 내리꽂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을 볼게요. 지금을 보시면 아직까지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는 아직 이 첫 번째 바닥도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더 바닥일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살짝 넘어선 다음에
지금 바닥을 지금 정도로 바닥을 그냥 보고서 본다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으면서 요때 저점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타이트하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늘리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그린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8월 20일이니까 8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다면은 반등세가 나왔다가 한 9월 초, 한 중순쯤에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9월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마감을 하느냐, 그것이 또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바닥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리꽂을 가능성이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8월, 9월은 약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찐 상승으로 가는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8월, 9월이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8월, 9월이 많이 남았으니까 요럴 가능성도 지금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반등 후 다시 하락을 보이면서 찐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9월 초쯤이 바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이 또 바닥이 아니라 더 하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망가야 할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8월 6일 날, 그러니까 요때 얻어터질 각오를 하자. 그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요거였었거든요. 요걸 지금 캡처를 해서 다시 가져온 건데, 그럼에도 도망가야 될까? 다시 분기별 성적을 보자. 가장 좋았던 분기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걸 보면은 이제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시게 되면 3분기가 전통적인 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4분기가 가장 좋았어요. 1분기 51%, 27%인데 4분기는 지금 무려 85%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중앙값으로 본다 하더라도 1분기가 마이너스 1%, 2분기 7%, 3분기는 0.9%인데 4분기는 무려 50%입니다. 왜 이렇게 4분기가 컸느냐? 제가 이렇게 썼던 것처럼 4분기가 제일 상승이 큰 이유는 3분기에 개미들을 신나게 완전히 털어냈기 때문에 제일 가벼운 상태에서 날아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과거 데이터만 보다 하더라도 그것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3분기가 약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나올지, 그러니까 지난 패턴대로 반드시 가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밑에서 팔고 밑에서 기다리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설령 그런 것이 3분기 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4분기에 가장 큰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반등 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찐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의 모든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예상하는, 말씀드렸던 여기를 넘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 지금 기본 틀은 맞게 흐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제가 예상한 대로 흐를 것이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몰라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제 예상을 듣고 팔고 밑에서 기다리겠다? 저는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AI 거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AI 거품이 꺼지는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지금 앞두고 있는 빅 이벤트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4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3분기의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3분기가 잘
버티고 나면은 이 4분기가 또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4분기가 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분기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약세의 그 흐름을 지금까지 보였다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죠. 3분기가 약세였다라는 것을. 그런데 진짜 실제로도 지금 3분기가 약세로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적 요인을 지금 무시할 수 없이 이거가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3분기가 약세로 진짜 끝나게 된다면 4분기가 강세로 끝날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절적 요인처럼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4분기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AI 버블은 예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버블이 정점에 지금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정한 AI 버블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 가격의 시작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큰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버블의 이제 초반이다라고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이 AI 버블, 그러니까 AI 버블은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를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AI 버블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현재 AI 거품은 꺼질 단계가 아니고, 그 얘기는 시즌 종료도 아직은 고려할 그 대상이, 고려할 그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9월까지, 그러니까 8월이 지금 음봉일지 9월이 음봉일지 아니면 둘 다 음봉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은 얻어 터져야 된다라고 했던 만큼, 일단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멘탈 잡고 중심 잡고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면 저는 4분기를 좋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